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은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돼서 엑스토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또 바쁘신 중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6월 세미나는 이 생성 AI 디자인 스타트업 관련 주제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SMIT에서 지금 2024년 돼서 이런 그 AI랑 XR 기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 또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또 변화와 이제 그러한 그 방향으로 학교의 또 교육 기조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엑스토크 진행하면서 주로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들, 또 스타트업과 창업,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두 개의 세션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이제 UX UI 디자인 스타트업 관련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UX UI 또 BX 쪽 관련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하신, 플러스 X의 또 고문으로 지금 계신 변사범 대표님, 또 최근에 생성 AI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이런 AI 관련된 다양한 융합 과제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우리가 사회에 또 관련된 좋은 지식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또 준비한 자리니까 우리 산학협력단 담당자 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저는 현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 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유은식 교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UX UI 관련 전문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AI에 대한 UX UI 디자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HMI 관련된 UX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성 AI의 변화가 이 디자인 쪽에 가져오는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생성 AI 기반으로 우리가 UX UI 디자인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생성 AI 기반 UX UI 디자인 스타트업 사례, 주로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 만든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슈와 디자인 기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같이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따른 디자이너 역할 변화, 또 그리고 디자이너 이제 기업들에서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디자이너 역할이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변화로 지금 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넘어서 이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너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하고 이 AI를 활용한 UX, UI 디자인 스타트업 이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 또 특별히 이 멀티모달 기반의 UX, UI 디자인 AI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대가 이 AGI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 시대죠. 이 AGI 하면은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일반 실시간으로 지능 해주는 거. 이 돼 있는데, 네, 우리 네, 듣고 있습니다. 관리자분께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AGI가 이제 언제 나올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AGI가 이제 말로는 일반 지능인데, 일반 지능이 아닌 이유는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모든 일을 추론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식과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둑이나 이런 어떤 특정 기능만을 AI가 더 인간보다 잘 수행했었는데 범용적으로 인간이 해오던 모든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AI가 이제 등장을 할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040년쯤 나온다고 원래 예측이 됐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엔비디아의 잭슨 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2030년이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야, 내년이나 아니면은 2년 뒤면은 AGI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그 기술 발달과 성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지금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이 테크 기업들도
이런 AI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에너지와 자원을 다 AI에 투자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뛰어난 성능의 AI들이 더 빨리 나올 걸로 이제 다들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ANI, 그러니까 좁은 인공지능, 특정한 어떤 아까 얘기한 바둑과 같은 어떤 특정 기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수행하던 AI에서 이런 통합적으로 모든 기능을 인간처럼 수행할 수 있는 AG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AI 성능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AI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줘서 사람들이 쓰게 할지에 대한 UX, UI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이 이 AI 골든타임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랑 이제 내년 정도, 1, 2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과 정부 모든 분야에서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다 AI로 이제 전환을 하고 우리가 또 일하는 방식도 역시 AI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AI 그 전환을 잘 이뤄내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그 인재로서 준비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나 산업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아주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보다도 그래서 올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올해도 이제 반년 넘게 남았는데 이 시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디자인 쪽 아니면 이제 UX, UI 쪽, 비즈니스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그 생성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내가 하던 모든 업무들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디자인 스타트업 관련 얘기를 또 드리면서 이 AI랑 이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UX, UI에 대한 이 디자인 스타트업 사례들은 다 이런 그 기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의 필요에 맞춰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조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 패러다임이 계속 이제 바뀌어 왔죠. 그래서 그 텍스트 베이스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도스로 해서 이제 커맨드 명령어를 내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기 이제 40대 이상 저처럼 하신 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셨고, 제가 학생들 교육하면은 도스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베이스로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GUI 시대로 이제 넘어왔죠. GUI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저희가 주로 이런 어떤 외형을 디자인하는 것들, 또 플랫한 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멀티모달 유저 인터페이스로 넘어온 시대로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각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AI랑 같이 소통을 하는 랭귀지 기반의 언어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하고 이제 공간에서 이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작동하는 형식으로 공간 컴퓨팅에서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작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이제 그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그 GUI 디자인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GUI 디자인이 이제 특별히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자리매김했었는데 이 보면은 약간 왜 과거에는 기존의 어떤 형태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던 디자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iOS 6 같은 경우인데 거의 실물에 가까운 디자인들을 이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용하던 이 뭐라고 할까요? 계산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실제 계산기 이제 GUI처럼 그려놨었어요. 이런 게 iOS 그 7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때 이제 조너선 아이브 같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다시 했는데 굉장히 플랫한 디자인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거의 지금까지도 이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지금 플랫 디자인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에 대한 뭐 머테리얼이라든지 요소들은 대부분 이제 플랫한 형태로 가는데 이게 심플하게 이제 가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지금 사실은 어떤 큰 기조 같은 것들은 뭐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 디자인 형태로 가고 있는 시대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이 GPT-4가 이제 공개를 이제 하면서
그냥 이제 예전에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다 음성 기반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랭귀지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AI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AI 어떻게 또 음성으로도 인터랙션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텍스트든 아니면 언어 실제 말하는 스피킹 방식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얘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작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진 시대로 넘어갔고요. 또 올해 초에는 이 이제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는 애플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메타버스나 이제 XR이 아니라 공간 컴퓨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과 이런 그 속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고서 이제 처음에 아주 핫 이슈가 됐다가 한 2주 지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슈도 나오면서 아직은 넘어가야 될 산이 있지만 그 기술은 어차피 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실제 공간과 우리 가상 공간이 완전히 거의 하나 된 형태의 공간 컴퓨팅은 이제 하나의 큰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는 시기라는 거는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기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해 나가는 어떤 대상들, 영역들도 큰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뭐 취업에 대해서 가끔 AI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UX, UI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할 일이 지금 이제 더 많아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AI가 거의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에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동안은 어쨌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환경들이 변하면서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도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과거에는 이제 GUI 디자인을 했던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UX, UI 디자이너의 단계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경험 디자인 단계로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많이 바뀌셨잖아요. 역할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비즈니스적인 가치까지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퓨처 디자이너, 그럼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후에는 어떤 식의 이 디자이너들이 역할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변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러한 기조에 맞게 디자인 툴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런 GUI 디자인 했던 이제 분들은 이 당시에는 사실 어떤 UI 디자인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뭐 예술 배경 가지고 있던 분들이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오면서 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은 개발자들이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껍데기를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줄 거냐라고 이제 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뭐 인터랙션적인 부분은 거의 제외하고 그냥 아이콘이나 이제 표면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만 디자인해 주는 게 디자이너의 이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이너 역할이 계속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UX, UI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직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이거는 이제 웹 입점명이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단계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이런 그 모바일과 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재편되면서 이제는 이런 UI랑 UX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X 전담 부서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난 한 20년, 제가 이제 UX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공부할 때쯤에 그 전에 한 3년 전쯤에, 한 20년 전쯤에 국내에도 UX 부서들이 주요 대기업체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주 UI, UX에 대해서 한국이 아주 성숙한 그러한 그 나라로 이제 된 것처럼 이 UX, UI 디자이너 직군도 아주 전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UX, UI 디자인뿐만 아니라 좀 넓어졌어요. 이제 익스피리어 디자인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요건 이제 이 사용자의 경험 전반을 다루는 거죠.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또 물리적인 것들과 그리고 인터페이스 제공된 서비스까지 다양한 터치 포인트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경험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역할이 좀 더 상위단에서 이제 제공이 되게 됐고요. 애플 같은 기업들에서 전략적으로 경험 디자이너를 아주 이제 기업의 최상단의 역할을 하게 하고 디자인 부서의 그 정점에 배치를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경험 디자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기업과 대중에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은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시대 같아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특별히 비즈니스 밸류를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통합적인 경험만 고려해서 사용자 경험만 좋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기획하고 거기서 가져오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제품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아예 경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디자이너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점점점 더 포괄적으로 이제 다루게 된 형태로 변화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시대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이제 퓨처 디자이너의 시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대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저희가 화두로 이렇게 모인 것처럼 이 AI 기술이죠. AI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AI 엔지니어링을 이제 하게 되는 역할을 같이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대의 디자이너에게 필요 있어서는 AI와의 협력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들, 그러니까 AI 도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고 컴피 엔지니어링,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 어떤 제품에 대한 개발 단계, 디자인 과정 이런 것들을 AI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디자이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UI에 대한 부분들, 또 GUI에 대한 어떤 이해들, 그리고 또 어떤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 대한 것과 비즈니스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역량들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이제는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나갈 때 AI라고 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세팅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실제 플로우를 작성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디자인 과정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결과물이 이런 브랜드적인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 나가는 것이 이 AI 시대의 디자이너의 바뀐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랑 AI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생성 AI를 다룰 수 있는 그 역할과 능력이 아주 중요해진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이런 역할에 맞게 그 활동할 때 또 그 가치도 더 인정을 받아왔죠. 과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회사에서 연봉을 받는 것들도 과거에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고 그 위에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이제 다룰 수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챗GPT나 달리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거의 이제 디자인, 원래는 여기도 다 스타트업이셨지만, 이제는 뭐 거의 초거대 AI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디자인 관련돼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로는 이렇게 뭐 챗GPT, 언어 모델하고 또 이미지도 같이 생성해주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컴피 UI 같은 방식으로 아예 우리가 이제 노드 구조를 짜서 프로세스화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각적 이미지나 영상들을 자동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미드저니는 이미지 퀄리티 굉장히 뛰어나죠. 뭐 앞으로 뭐 영상이나 여러 가지도 확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도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그 단순히 이미지 모델, 언어 모델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얘네들 이제 뭐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주 이제 특정 사용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을 위한 이런 그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크리에이티 AI라든지 갈릴레오 AI라든지 UX 파일럿 아니면은 이런 프레이머나 유이자드 또 비즐리 AI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UX 리서치의 많은 태스크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UI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작업들을 AI로 자동화하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서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런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UX, UI 디자인 도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술과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저 상위단에 있는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이런 것들은 성능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근데 얘네들을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다른 이제 생성의 도구들 회사들에서 이러한 그 특정 어떤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우리한테 있어서 UX, UI에 대한 특화된 도구들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고 이제 도전하고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이 크리에이티 AI를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형태적인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하던 시대에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썼었고 이제 이런 플랫한 디자인 그 시대에는 다 이런 UI 디자인을 위해서 이 스케치라든지 피그마 이제 이런 도구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뭐 피그마는 지금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멀티모달 시대 그리고 또 다양한 생성 AI 기술이 접목된 시대에는 또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크리에이티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왜 시대 변화랑 또 이러한 그 도구적 측면에서 중요한지 뒤에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 AI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뭐 오래는 안 됐습니다. 정식 출시된 건 올해 이제 출시가 됐고요. 올해 출시가 됐는데 근데 올해 출시되자마자 이제 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인정을 많이 이제 받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 헌트라고 해가지고 제품이랑 서비스에서 꽤 괜찮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서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크리에이티 같은 경우가 2024년 이제 3월에 이 주에 어떤 특정 날에 이제 이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어떤 금주에 최고의 서비스로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그 달로 봤을 때는 뭐 5번째 순위에도 이제 들었었는데 아니 뭐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가 어떻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도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중요한 게 이 UI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는 그 툴들이 저희가 많이 있죠. 이 크리에이티브 UI 디자인을 이제 도와주는 툴인데 그동안 가장 대세는 피그마였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그냥 다른 도구들이랑 거의 뭐 비교가 안 돼요. 어도비 XD나 스케치도 좀 쓰시는 분들은 있지만 거의 뭐 피그마의 그 활용 가치와 역할들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기가 이제 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도 존재하고 또 거의 다양한 템플릿도 제공하고 최근에는 또 생성 AI 그런 것들 기술들을 또 플러그인으로 많이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그마가 거의 뭐 이제 입지를 이제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크리에이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피그마의 입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생성 AI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게다가 이제 다른 이제 이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써오던 툴들에 있는 저장 파일들을 전부 다 임포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그마랑 스케치랑 어도비 XD 쪽 파일들을 다 임포트해서 자기네 서비스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하고 있고요.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 피그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도구들 또 UI 디자인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던 기능들을 그냥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측에 화면 보시면은 거의 그냥 우리가 피그마에서 보시던 인터페이스랑 그 기능들을 거의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그마 원래 쓰시던 분도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쭉 해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생성 AI가 이러한 그 기존의 UI 디자인 도구에 접목됐을 때 어떤 식의 역할들을 아주 유용하게 디자이너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토타입 기능 같은 것들, 이러한 기능을 쓰면 이제 플로우를 작성할 수가 있죠. 유저에 대한 플로우들을 작성해가지고 어떤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나 어떤 화면이 이제 실행됐을 때 어떠한 화면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유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발자 모드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나 이런 디자인된 상태에 대해서 이런 뭐 HTML 코드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디자인돼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기존은 계속 이제 노코드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죠. 오늘은 노코드에까지는 다는 못 드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개발자 없이도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원스톱 프로덕트 디자인 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AI를 통해서 완전 증폭시킨 이제 도구다.
AI를 통해서 너희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디자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줄게 라고 하는 컨셉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AI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탐색을 좀 해보니까 우선 이 크리에이트 이제 위자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법사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UI에 대한 컴포넌트나 화면들을 직접 이제 그리거나 이제 다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 크리에이티 마법사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 영역을 사이즈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영역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UI에 대한 어떤 디자인들을 이제 해주는 형태로 화면들이 제시가 되게 되고요. 요 안에 필요한 이렇게 영역 설정이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요 안에 어떤 화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텍스트로 요청을 하시면은 그 안에 화면을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릴레오 AI나 이런 것처럼 아주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해가지고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거의 챗GPT 같은 모델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연어 기반으로 아주 한국어까지 이해를 잘 하거든요. 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고 근데 하지만 특정 단어나 어떤 요청들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면들을 이렇게 대신 디자인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화면들 이렇게 완성이 이제 되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이제 컴포넌트 선택해서 최종적인 화면까지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들도 다 그냥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요 이미지 이런 인핸서라고 같이 제공을 합니다. 원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따로 원래 다른 서비스에서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저희가 만든다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달리에서 작업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아예 자체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포토샵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그 확장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확장 기능들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아웃페인트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내가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특정 영역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미지의 어떤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인 서비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영역들을 확장해서 디자인된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이 업스케일이 이제 필요할 때는 업스케일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해서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가 깨이지 않고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따고 이제 이런 그 작업들도 우리가 일일이 원래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들을 다 했었는데 아니면 다른 요것만 제공한 특정 서비스들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자체적인 어떤 기능 안에서 제공을 해서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해오던 작업들을 그냥 시각적인 부분들, 이미지를 어떤 터치하고 관리하는 특정 영역들을 아예 자체적인 기능으로 제공해서 서비스를 도와준 형태로 제공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벡터 파일로 좀 바꿔가지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도 이 벡터라이즈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역시 이렇게 바로 벡터 파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UI 디자이너들이 작업할 때 그 스타일 가이드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쭉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제 UI 스타일 가이드를 다시 재작업해 나가는 형태로 많이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여기서 스타일 가이드 기능이란 것들을 이제 통하면은 내가 작업한 UI의 화면들 아니면은 내가 참고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그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영역을 표시하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자동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 색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거기에서 폰트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의 가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일이 디자이너가 어떤 뭐 UI 가이드라인을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됐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어디터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감사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감시 감독한다라고 할 때 이제 감사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디자인이 잘 됐는지를 감시 감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UI 디자인 가이드대로 설계가 잘 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위에 상단에 이제 마법사 도구들 중에서 이 어디트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내가 이제 이런 감사하고 싶은 그 화면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UI 디자인 가이드로 이거를 체크를 하겠다. 아니면 거기서 내가 체크하고 싶은 영역과 대상과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들을 이제 디자인 어디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줍니다. 이 표시해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게 UI 디자인 가이드대로 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감사해보니까 이거 UI 디자인 가이드대로 어떤 게 설계가 좀 잘 안 됐어.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까지 의견을 달아가지고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던 작업이잖아요. 가이드도 만들고 일일이 그 가이드대로 작업이 잘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그냥 UI 가이드에 대한 거를 그냥 아예 이렇게 다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충격적입니다. 그냥 이제 나중에는 가이드 만들고 UI에 대한 그 부분들 요청을 하면은 작업들을 다 해주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작년만 해도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면서 미드저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거기서는 이제 우리 UI 디자인에 필요한 어떤 뭐 무드보드라든지 아니면 GUI에 대한 소스를 만들어 보는 작업들, 뭐 아이콘을 만들어 보는 이제 작업들 같은 것들은 가능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역시 아이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약간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크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좀 이제 이 UX UI 디자이너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UI 디자인 도구들은 갈릴레오 AI도 그렇고 이 UI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서 학습을 꽤 많이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리고 UI UX 디자인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UX UI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성 AI 도구들이 상당히 올해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우리가 꼭 뭐 제가 이제 그래서 크리에이티 AI를 꼭 쓰셔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이제 드리는 전체적인 이 맥락을 잘 결론에 가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직콘이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매직콘은 이 아이콘을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제가 아까 뭐 이제 그 미드전에 이런 데서도 아이콘 만드는 얘기도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작업들도 역시 매직콘 이 버튼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참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콘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파일 업로드해서 참고로 주시면은 어떤 일관된 이미지의 스타일과 형태로 작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꼭 이런 3D뿐만이 아니라 뭐 2D의 플랫한 이미지라든지 스타일만 맞추면은 그 스타일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GUI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컨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스톱 프로덕트 디자인 툴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 AI, UX UI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는 생성 AI 도구들 보면은 크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갈릴레오 AI 같은 것처럼 아예 언어 기반으로 해서 UI에 대한 화면만 만드는 거를 아주 잘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근데 요런 그 크리에이티 AI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은 다 제공해주면서 이 생성 AI에 대한 그 아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UI 디자이너들이 해오던 A부터 Z까지의 작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작업들을 다른 뭐 우리가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미드전이나 다른 툴들을 사용하지 않고 요 툴 하나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다 패키지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는 UX UI 디자이너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전문적으로 UX UI 디자인에 AI를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UI를 디자인해 주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뭐 위자드 같은 기능들 아니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아이콘을 이제 생성을 해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스타일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잘 됐는지도 평가해 주는 기능까지도 아예 이렇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그마가 워낙 대세잖아요. 이제 피그마를 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이 변화는 좀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미 어쨌든 실무에서는 다 피그마로 어느 정도 자리가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 도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크리에이티 AI로 바뀐다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 부분들은 AI가 이제 자꾸 도입이 됐을 때 디자이너의 작업 형태가 이렇게 자꾸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이해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막 길진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 변화가 쭉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GUI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UI UX 디자이너로 왔다가, 이제 경험 디자이너로 해서 확장됐고, 아예 비즈니스까지 고려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이제 확장됐다가, 지금의 우리 시대적인 필요는 AI 디자이너다. 그러니까 AI를 잘 세팅하고, AI로 업무 플로우, 디자인 플로우의 작업들을 만들고 또 필요한 데이터들 학습을 또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또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엔지니어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이런 AI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디자인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UX, UI 디자이너들은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패션이나 아니면 뭐 건축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의 어떤 뭐 비주얼이나 영상 하시던 분들은 뭐 스테이블 디퓨저이나 이런 굉장히 시각적인 도구들을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근데 UX, UI 디자이너들은 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제 다루고 그리고 실제 디자인하는 결과물이 UI를 주로 이제 디자인해서 그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디자인하고 좀 결이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른 디자인도 다 특화된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 엔지니어링과 함께 UX, UI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 특별히 단순히 플랫 디자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태스크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작업들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AI를 사용했을 때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이제 디자인 한 명이 리서치도 수행하고 어떤 UI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도 만들고 결과도도 노코드로 이제 작업을 해서 아웃풋까지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런 AI 기술이 더 좋아지면은 앞으로 AI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한 명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더 앞으로는 수행을 하면서 폭발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들을 많이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이너들은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또 중요한 어떤 그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역할들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그 기조로 바뀌고 있고 지금 이제 디자인과 UX, U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은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조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우리가 학습과 시도 그리고 이제 했을 때 결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쓰던 도구가 막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아직 다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이 AI를 통한 그 시도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계속 높여가서 디자인 역량을 AI를 통한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계속 변화해가는 부분들을 같이 잘 준비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크리에이티 같은 경우는 뭐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무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크리에이티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해서 무료로 사용해 보시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한글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한글 인식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그냥 아마 제가 볼 때 챗GPT 모델 기반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해 라고 이제 요청하시면은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말로 얘랑 대화하면서 UI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레오 AI 같은 경우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결과물이 엄청나게 다채롭진 않아요. 근데 UI 가이드에 대한 표준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